아침에 배를 눌러서 나가보면 어저께 주문하신 북 노동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강제노동에 지친 모습? 하지만 북은 노동자를 책으로 대우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북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는 통일세대 북새통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의 기업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후방사업? 이렇게 표현하던데 말부터 너무 생경한데요? 전방이라는 거는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는 데고 후방은 이제 군인들의 어떤 생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치료도 하고 뭐 보살펴주는 이런 데 원래 개념이잖아요. 일터라는 것이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노동자가 일터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그 공동체 사회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단순히 공장에서의 어떤 그 사업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좀 일구는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기된 개념이 후방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 그러면 생활까지 보장한다, 이런 뜻인가요? 원래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이제 뭐 교육이나 주택, 뭐 의료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그렇지만 뭐 국가에서 모든 뭐 일일이 모든 국민의 집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차례를 기다리다가는 아마 집이 쓰러질 겁니다. 오래돼서. 네,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들을 찾아서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소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대책, 이런 걸 후방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런 후방 사업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북에서 식량 같은 거는 국가 차원에서 수급을 굉장히 이렇게 관리해요. 왜냐하면 북은 식량이 늘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네, 알곡 같은 거는 그렇긴 하지만 부식 있잖아요. 채소, 야채, 그다음에 과일, 식재료 말하는 거네. 식재료, 그다음에 이제 그 생선, 축산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수급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별로 그걸 다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도만 해도 큰데 우리로 치면 로컬푸드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로컬푸드. 그러니까 이제 공장별로 야채 농장, 네. 이제 온실 하우스 같은 거 기르고 양어장도 기르고 또 돼지도 기르고 그래서 그런 식재료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후방 사업이라는 게 식재료 공급이다, 이렇게 보면 아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살림살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살림살이가 많은지 끝도 없는 게 살림살이거든요. 예, 저도 혼자 살아서 생활시간이 문제 많은 건 압니다. 단순히 이런 부식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타가 문제 같은 거, 애를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는 어머니들한테는 누구나 너무 절박한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타가소만이 아니라 유치원도 직장 내에 다 둡니다. 우리도 그러면 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직장 내에 어린이집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기본 비슷한? 취지는 비슷하죠. 뭐 어디나 사람 사는 데니까 비슷한 취지가 있는데 이제 북과 남의 차이는 체제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장 어린이집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윤을 더 남겨야지 회사가 뭐 재투자를 하고 커나갈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운영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기 때문에 기업가들로서는 이게 달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덜거릴 수 있는 거죠. 왜냐, 돈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직장 문제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기업가가 부담하냐.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북도 그러면 생산 높이기 위해서 일하다 바쁘다 보면 실제 이게 잘 보장 안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은 아무래도 생산을 중심에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귀찮은 문제, 뭐 무슨 귀찮은 숙제하는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 뭐 여러 설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한데 그걸 어디다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적어도 이제 북에서는 이윤을 중심으로 어떤 굴러가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북에서 노동자가 주인이라면
되면서요. 그러면 이제 직장 여성들, 어머니들의 타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직장의 주인, 너가 주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두란 얘기지. 주인대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주인답게 하려면 타가소 문제를 보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냥 애들을 뭐 쑤셔박아 놓는 형태로 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타가소를 만들어 줘야지 어머니들이 우리 직장 괜찮네, 열심히 일하면 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주인의식이 높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남과 북의 차이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체제가 한쪽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걸 중심으로 빠듯하게 돌아간다면 북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 그런 차이 때문에 남과 북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장 어린이집과 북의 타가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500인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대부분 직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못 보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또 어머니들의 가장 고민은 100일 지난 애들을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두를 못 내는 문제가 생기는데 북에서는 3개월부터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이제 휴가니까 3개월부터 딱 복귀하면 바로 이제 애들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모든 어머니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혹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 직장에서는 타가소는 도저히 좀 너무 이제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직장 타가가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선호하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 타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차이점은 북은 이제 그 군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사는 구조,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정도 규모가 군인 건가요? 그보다 작죠. 공동체가 되게 이제 좀 작은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해결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엄마들이 그 아기를 업고 뭐 아기를 안고 뭐 적어도 출근 시간 1시간이니까 너무 되게 빠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북에서는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제 그런 게 기본이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출근하기가 되게 좋죠. 직장 오시와 가깝네요. 네, 가깝죠. 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뭐 육아 문제 관련해서 엄청 강조를 하던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체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체 생산을 하다 보면 사실 기업수별로 생산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질이 뭐 보장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도 생길 것 같은데 당연히 어때요? 생기겠죠. 후방사업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모든 북의 자력경쟁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요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별로 옛날에는 부품을 다 해오던 거를 다 자기가 만들겠다 이런 꿈들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용접봉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다 알아서 생산한다 그러면 용접봉 공장은 망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경제 5개년 계획을 얘기하면서 보강 전략 뭐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이제까지는 뭐 이렇게 명분이 좋으면 다 찬성했던 것을 이제는 좀 실리도 따져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국가 차원의 자력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자력경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본위주의 이게 무슨 원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거를 막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자력경쟁을 기본에 놓고 조율하면서 이런 걸 자력경쟁을 추구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자력경쟁 한다고 해놓고 도자기 공장의 주변에 도자기 그 흙도 없는데 네. 아무 흙이나 파다가 도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얘기인지 그런 주변의 타산 원료 구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타산해서 자력경쟁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다 자력경쟁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좀 이렇게 과학기 수준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력경쟁을 다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인 어떤 견지에서 이것이 생산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산해서 해가자라는 자력경쟁의 3가지 원칙을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자력경쟁, 과학적인 자력경쟁, 계획적인 자력경쟁, 현실적인 현실적인 자력경쟁 이렇게 자력경쟁도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자력경쟁을 지향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계획 경제를 결합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력 경쟁의 그 밑에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자력갱생이 되려면 창의성이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안 해본 걸 새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창의성과 국가적인 통일적인 지도를 결합시킨다고 하는데 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걸 하려면 실패도 겪기 마련이고 그럴 때도 안 될 거다 이런 비관론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그런 것들은 너무 공상 아니냐, 그렇죠. 국가적인 낭비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에 대한 거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후방 사업이 완벽하게 마련됐다라기보다 이걸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후방 사업이 아주 잘 된 곳 한 군데라도 좀 소개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새 국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출신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출신들이 잘 나간다라고 그렇게 비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되게 잘 나가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잘 나간다는 게 뭐 어떤 걸 혁신을 말하죠?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고 부문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를 거쳐서 간부가 된 사람들은 더 승진도 빨리 하고 이제 이런 그런 데인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유로 후방보장 단위들도 있습니다. 총 연장이가 200m입니다. 200m에 1000마리가 돼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몇 명이 관리합니까? 혼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료는 이 죽관망에서 관으로 줍니다. 겨울에 온도보장은 이게 중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벽중기, 이거는 바닥중기. 그래서 돼지가 바닥에 뜯어가니까 겨울에 이렇게 쭉 코를 피고 이렇게 나가는 목구선이. 또 태수화가 다 실현돼가지고 그 1000마리면 태수가 이거 어수정화정에 다 흘러내려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상이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12,000명 중에서 9,000명이 후방 사업이다라는 보도를 12,000명 중에 그럼 4분의 3인데? 그러니까 3,000명만이 현장에서 일한다. 나머지는 다 후방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어떻게 9,000명이 일할 때가 뭐가 있는지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일단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3,000명으로 공장을 그 큰 비료 엄청 크거든요. 어떻게 다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러면 이제 무인화 자동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인화가 실현되는 만큼 인원을 더 빼서 후방 사업에 더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들한테 또는 뭐 AI한테 일자리를 많이 뺏기잖아요. 북에는 이런 현상들은 없나요? 북에서는 그런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이런 후방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고 여기서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후방 사업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이제 정교화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립되는 이런 문제는 별로 없죠. 후방 사업에서 모든 물품을 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보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사와야죠. 어디서 사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갖다 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봄향기를 갖다 놨어. 그 봄향기가 이제 신의주에서 나는 거고 또 평양에서 나는 화장품이 또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양 화장품이 더 좋은데 신의주 거는 별론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따로 가서 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것도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필수품이죠. 화장을 안 해서 뭐 알랑가 모를랑가. 저도 가족이 있고 집안에 여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런 화장품 같은 거는 이제 그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공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어요. 기업서 일 잘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공부도 많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후방 사업이 단순히 생산이 아니라 이제 상점 운영, 그다음에 유통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9,000명이라는 그 인력이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이 이제 옛날에 우리는 이제 서비스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의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회주의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문 닫고 뭐 사기도 힘들고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12시까지 봉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북의 영화 보면은 아침에 배를 눌러서 나가 보면 어저께 주문하신 순두부 왔습니다. 아침
출근하는데 이제 그 식사를 여성들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시.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전날 주문해 놓고 다음날 갖다 주는 배달 이런 것들 되게 많고 세탁 건식 세탁 봉사도 하는 거고 또 하다못해 뭐 어디 여행 가는데 티켓을 끊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그걸 이제 대신해준다. 다 대신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로 보는 종합 편의점 같은 망들이 저기 국영 상점망으로 쭉 구축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기업소들이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발전하고 있죠. 아까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 문화생활도 후방사업에서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뭐 문화생활을 하려면 시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영화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에요. 그 제가 요새 그 지역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극장이나 문화회관이에요. 소설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나는 이제 기타 치는 게 좋은데 그럼 이제 지배인이 막 이제 째려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산할 시간도 논다고? 없는데 논다고 이런 갈등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우리 예술 작품을 이제 그 화선식으로 현장에 가서 공연하자. 근데 현장에 가서 막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그날 행사 실적이 확 올라가요. 그래요. 그런 화선식이 뭐예요? 화선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연을 다 무대에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새 뭐 홍대 앞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북은 행사 현장에서 그거 되게 많이 해요. 화선 입당 그러면 현장에서 입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화선식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예술이라는 힘이 보통 강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할 때 음악 듣고 일하면 훨씬 일이 잘 그러니까 막 되죠. 이렇게 뭔가 흥이 나고 생산이 잘 되니까 단순히 먹거리 그다음에 뭐 육아 교육 이런 것까지 아니라 문화생활까지 다 이런 보장한다. 것들을 그 공장 내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빨리 시간 내 갖고 별로 할 수가 그러네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보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후방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북의 공장의 후방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노동법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는 통일세대 북새통 지금까지 김희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